안녕하세요.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SK 플래닛의 T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기정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SK 플래닛이라는 회사는 SK텔레콤은 아니죠. SK텔레콤 자회사고요. 하는 일은 이제 SK텔레콤의 서비스나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솔루션 같은 것들, 그러니까 IT 쪽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근무하는 T아카데미라는 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막 보급될 때예요. 그때가 한 15년 돼가죠, 이제. 그때 처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 개발자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보급이 되는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에서 개발자 좀 육성하자.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T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취업 준비생도 있고, 일반 회사 사람들, 개발자들. 그래서 IT, 앱 개발 교육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스마트랩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IT 인재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게 이 스마트랩 챌린지입니다. 예, 이거 띄우면 되죠? 예. 그래서 예, PPT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예, 이거 좀 줄일게요. 예,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랩 챌린지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건고등학교가 그동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사실은 연락을 잘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 기회에 많은 학교 비주컬 학교 학생분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챌린지는 원래 지금 비주컬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비주컬 학교 학생들이시지만 전국에 있는 그냥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앱 개발 경진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의 목적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지만 어떤 IT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다들 역량들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IT 인재를 육성하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시작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도 같이 하고 있고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회 주제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주제는 원래는 이제 주제를 놓고서 해보기도 했는데 주제가 있으면 너무 이렇게 아이디어가 위축되는 것 같아서 주제는 그냥 자유주제로 하시면 되고 어떤 아이디어든지 좋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가 자격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 되고 하여튼 고등학생이면은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야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분, 생활정보 부분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게임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개발자들 많이 있어요. 이쪽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게임이 아닌 거는 생활정보 부문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할 때 이렇게 정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생활정보 부문에 제가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지하에 이제 이렇게 좀 둘러봤더니 학생들 만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IoT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IoT도 됩니다. IoT로 해서 뭔가 앱상에서 소프트웨어만 갖고 된다는 게 아니고 실물이 있는 IoT 상품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게임이냐 게임 아니냐 해서 생활정보 부분, 엔터테인먼트 부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대회가 이제 여기 같이 보시면 대회가 개발까지 다 해서 그 개발품을 가지고 심사하는 대회였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개발을 못해도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은 개발을 못해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계획서까지 쓴 다음에 평가를 받는 그런 분야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 부문에, 저 부문에서 나눠서 하는데 개발까지 하는 분야 팀, 아이디어만 평가받는 팀 이렇게 또 나눠서 지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난 개발은 못하지만 참여해보고 싶어.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하고 아이디어 사업계획서까지 수립하는 것만 해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개발을 못하는데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비즈쿨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랑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할 거예요, 올해는.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비즈쿨 대상 학교라고 생각하고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비즈쿨 학교랑 일반 학교랑은 나눠서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일정이 중요하죠. 일정 한번 쭉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개발팀하고 아이디어 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발팀은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개발 교육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네. 여기까지 가면은 통과가 되면은 결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 결선에. 여기까지 가면은. 근데 이제 개발팀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하고 발표 심사 두 번 해요. 두 단계를 거쳐서 결선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디어 팀은 서류 심사만 한 번 해서 올라가요, 결선에. 그러니까 아이디어 팀은 단계가 하나 적어요. 그러니까 접수 날짜도 좀 적죠, 다르죠. 개발팀은 처음에 서류를 5월 12일까지 내주시면 되고 그거를 평가를 해서 발표 심사 한 번 더 해서 최종 올라가는 결선 심사에 올라가고 아이디어 팀은 6월 9일까지 내주시면 그게 통과되면 이제 결선 심사하는 거 9월 달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 이거 보면은 이제 난 개발팀 지원했다가 혹시 떨어졌다 그러면은 6월 9일까지 다시 아이디어 팀에 또 지원해도 됩니다.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서류 심사가 있고 발표 심사가 있어요. 근데 발표 심사는 저희 서울에 있는 T아카데미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선까지 올라간 팀은 이때 7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이때부터 교육을 해드려요. 방학 때쯤에 시작해서 결선에 올라간 팀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합니다. 그래서 멘토링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9월 28일 날 결선 심사를 하고 이제 그거는 T아카데미에서 서울 올라와서 하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선발이 되면 11월 달에 비즈쿨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도 받는 그런 것들을 11월 달에 하게 될 겁니다. 올해는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일정입니다. 일정 아시겠죠? 보시면. 예. 그래서 이게 좀 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 내는 작업부터 한번 단계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개요를 적어놓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좀 더 이게 사업화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래서 구현하는 뭐 그런 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기획할 때 회사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것들을 짧게나마 경험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한다거나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트캠프라는 거는 뭐 이때 개발자 교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모여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결선에 올라가게 됐는데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할 거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건 뭐고 여러분 멘토는 누구 뭐 이런 자리를 한번 가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트캠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멘토링을 해드리는데 이게 아마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그 멘토링을 팀별로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백엔드, 뭐 프론트엔드, UI, UX, 뭐 그런 사업계획 수립 같은 거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분 멘토를 다 이렇게 붙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멘토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그 스마트 챌린지 대회를 지나서 뭔가 상을 타고 지금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창업을 해서 뭐 이런 친구들이 멘토링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게 경험상 가장 잘해주더라고요, 멘토링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가 정신 교육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비즈쿨 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쿨 학교랑 일반 학교랑 나눠져 있는데 비즈쿨 학교 팀만 보시면 하여튼 대상 이 중소벤처기업 장관상이 될 거고요. 그 상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뭐 이렇게 한 17팀, 8팀 정도 비즈쿨 학교 대상으로 수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비즈쿨 학교랑 일반 학교랑 나누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비즈쿨 학교가 오히려 적었어요. 한 30%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즈쿨 학교가 더 유리한 모양이 된 상태거든요, 올해는. 올해 이제 비즈쿨 학교가 더 많아질 것 같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비즈쿨 학교가 좀 더 이렇게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을 한 이 정도로 드리면 개요는 좀 이해가 가세요? 어떤 데라는 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부터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단계별로 기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면 올해 뭐 좋은 서비스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가 이 대회를 하면서 이게 대회를 하고 대회가 끝나면 그냥 뭐 이렇게 끝나고 뭐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수상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스타카토라고 뭐 지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찌됐든 그 스타카토라는 커뮤니티에서 행사들을 해요. 근데 이제 행사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해커톤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해커톤을. 그래서 1년에 올해는 한 3, 4번 할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했고 한 두세 번 더 할 것 같은데 1박 2일로 해커톤을 합니다. 그 이름이 앱잼이고요. 앱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보통 서울에서 하긴 하는데 4월 달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참 다다음 주부터 하는데 지금 이미 모집을 했는지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앱잼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지금 모집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1박 2일로 해커톤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간단하니까 해커톤 대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라는 거고 어찌됐든 스마트 챌린지에 참여한 학생들이 계속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뭔가 거기서 접촉도 하고 모여서 뭐 창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젠 모집 끝났나요? 제가 그걸 모르겠네요.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건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앱젠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희가 비용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놓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렇고
그 13년 동안 작년까지 모집한 숫자가 한 14,000명 되고요. 창업팀도 한 50개가 넘고, 뭐 상용화한 앱은 여러, 뭐 4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업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스택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또 딴 데 가서 상도 타고, 예, 많이 하더라고요. 창업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받고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원 학생도 그렇고 이 고태원 학생들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서 메시업 엔젤 같은 데서 투자를 받았고 이런데 메시업 엔젤 이런 데가 그 벤처 캐피탈 뭐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투자도 받고 이 친구는 이제 핀테크 쪽으로 많이 해서 창업을 했었고, 예, 이 친구는 이제 게임이죠. 게임. 카카오 벤처스, 코나 벤처 투자 유치했었고, 예. 이 친구도 뭐, 예. 이 친구는, 그렇죠. 유튜버 전문 기업에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런 회사? 보실 만도 한다, 여러분들은. 예. 예. 예, 이런 학생들이 하여튼 좀 창업한 학생들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 내에서만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스마트 챌린지 나오면 전국에 개발 잘하는 학생들, 아이디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이렇게 해커톤대에 가면은 아니면 교육받다가 서로 만나서 무림의 고수들이 만나서 창업을 해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끼리 뭉쳐서 뜻이 맞으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아까 55개 창업한 학생 중에 같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뭉쳐서 창업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한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지원서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T아카데미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T아카데미를 네이버에서 치시면 저희 T아카데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스마트 챌린지라고 여기 있죠? 여기 눌러서 메뉴 눌러서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팀이냐 개발 팀이냐 먼저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서 예 이렇게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양식에 따라서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이거 이용 동의서 같은 건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비즈쿨이니까 비즈쿨 행활이나 엔터 선택하신 다음에 그 양식 있어요. 워드 파일 거기 이제 채워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뭐 이건 간단합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은 어디서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T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설명드리고 제 설명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 제안서가 이 파일을 제가 여기 깔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파일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제안서가 저희도 회사에서 사업 계획 썼을 때 이런 내용을 씁니다. 네, 이런 내용을 쓰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이 빨간색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심사할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비스 아이디어를 낼 때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낼 때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필요성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서비스 나오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나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 걸 그걸 해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마 모든 서비스가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뭐 카카오톡이라는 여러분이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처음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필요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죠. 문제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카카오톡 옛날에 문자만 있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이전에는. 근데 문자라는 거를 돈을 내고, 건당 돈을 내고 썼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메시지도 양도 되게 작았고, 문자 양도. 근데 그 스마트폰 환경에서 뭐 거기서 그렇게 돈을 건건이 내면서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정말 자유롭게 좀 다양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는 어떤 필요성이나 뭐 문제 해결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톡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쓰지만. 모든 서비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서비스를 아이디어를 내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 제안서를 이제 심사할 때도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안 배경하고 서비스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평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생활하면서. 아니, 그게 이제 뭔가 문제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비스 개념이에요. 이 스토리가 좀 뭔가 그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면은 점수를 좋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몇백 개씩 오기 때문에 이 개념이 딱 이걸 딱 그 처음에 들을 때 이게 이해가 간다. 이런 문제점을 느꼈구나 이 학생이.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했구나라고 이게 공감이 되면 점수를 잘 주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가장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거의 이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뭔가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걸 해결하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서비스의 가치, 고유 가치,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많이 안 적어도 되고 적당히 이렇게 양에 적어주시고 뭔가 그런 게 딱 읽을 때 드러나면은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타겟 고객은 그럼 이걸 누가 쓰는 거냐? 이 서비스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타겟 고객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되게 좀 구체적으로 잡으세요. 뭐 학생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학생 중에 고등학생 중에서도 뭐 남학생, 남학생 중에서도 뭐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 뭐 이런 점점 이렇게 좀 그 타겟을 좁히면 그 서비스도 좀 구체화돼요. 그 타겟을 대상으로 서비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타겟을 좀 구체화해 보시라는 얘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편상을 해서 기능을 좀 적어주시고, 예? 적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이제 그 제안서를 내면은 그 심사하는 사람들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죠. 심사위원이 볼 때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안 붙여주겠죠. 이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해결하려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서비스랑 비슷한 게 있는지 앱스토어에 막 찾아보세요.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제가 제 서비스랑 찾아보니 비슷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었고 그거랑 제 거는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심사위원이 볼 때 이게 좀 다르구나. 이게 이런 고유 가치가 있네. 이렇게 해서 아마 평가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좋은 점수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예, 아시겠죠? 어떤 내용을 적게 될지.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고민을 좀 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 새롭게 만든 앱이에요. 최근에 나온 앱인데 이게 뭐냐면 뉴 게이트웨이 쇼핑 플랫폼이라잖아요. 이 서비스의 그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서비스 기획한 사람으로 볼 때, 공유 가치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공유 가치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제한 배경하고 서비스 개념의 서비스의 고유 가치. 그게 이 사람들이 볼 때, 만든 사람들이 볼 때는 뉴 게이트웨이 쇼핑 플랫폼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앱이냐면은 여러 가지 그 쇼핑 앱을 모아놓은 앱이거든요. 위주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기획한 사람은 아마 제한 배경,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뭐 쇼핑 앱이 너무 많어. 뭐 쿠팡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이걸 좀 하나로 묶어주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게 귀찮아. 뭐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이 앱을 기획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위주로라는 앱을 이제 SK 플레이에서 만들었는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대로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기획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예, 말씀드렸고 한번 써보세요. 위주로. 이거 우리 회사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보시고 예. 설명은 다 드렸고요. 설명은 일단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기 제가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지하고 예. 오늘 그 사이트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아까 T아카데미 사이트랑 영스텝.com이라는 게 있어요. 영스텝.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앱 챌린지 선배들이 만든 사이트거든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선배들이 다 만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비용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다 있어요. 아, 이거 공유해야죠, 공유. 그렇죠. 예, 잠시만요.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사이트 공유를 예, 화면 공유. 그렇죠. 예. 공유됐죠. 예. 영스텝.com 여기 들어가시면 그 여기 들어가시면 그동안 그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도 있고 그동안 2011년부터 여기 히스토리로 들어가시면 2011년부터 수상한 팀 리스트가 다 있어요.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이게 수상한 팀의 리스트와 내용도 다 있어요. 이게 어떤 서비스였다. 그리고 대상 최우수상은 동영상도 있어요. 그 서비스가 뭐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러면 과거에 어떤 팀들이 상을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마 감이 올 거예요. 이런 게 서비스를 받네. 저 상을 받네. 그 다음 신문 기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팀들 쫙 있죠. 작년에 대구 소마에서 최우상을 2개나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올해 만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작년에 만든 거나 재작년에 만든 건가 진행 보시면 한번 이게 좀 오래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숫자가 좀 숫자랑 좀 틀리긴 한데 보시라고 그냥
예, 몇 년 지난 거네요. 보니까. 하여튼 여기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상을 받는구나 하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해는 좀 되시죠? 예. 손준 학생, 질문하세요. 기지개 켠 거예요? 질문하고. 아, 손든 거 아니에요? 네, 질문하십시오. 동아리 대표들은 동아리 대표 성격에 따라서 한번 발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무슨 동아리예요?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3D 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3D 공작소. 네, 3D 공작소는 뭔가 IoT 쪽으로 해서 한번 지금 안에 있는 친구들 아마 있을 텐데. 예. IoT 재작년에 상 받은 거 한번 볼까요? 보실래요? 온라인 안에서 질문이 있는지 채팅창에 한번 봐주세요. 네. 뭐야? 그렇죠? 이게 왜 가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알아서 이게 뭐냐면 개인별 쓰레기량 및 배출 습관을 분석하여 맞춤형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제시하는 스마트 쓰레기통이었네요. 이건 딴 거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2020년도가 22년도인데 이때 주제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 환경 대선 프로젝트 A 한번 써봐. 어디 있을걸? 자리야. 이때 음성 인식 스피커 이거랑 만든 거 같아요. 자리야. 공부 모드 시작해줘. 네, 뭐 이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개발팀하고 아이디어 팀 있잖아요. 근데 개발팀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팀은 노력이 좀 덜 들어가요. 아이디어 팀은 대상하고 최우수상은 없어요. 아이디어 팀은 우수상하고 장려상만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아이디어 팀도 뭐 많이들 더 많이 지원합니다. 아이디어 팀. 질문이 특별히 없으실까요? 네. 예. 닫을까요? 예. 자, 여러분들 비가 와서 아마 앉아있고 밥을 금방 먹어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첨단 미래 스마트 학교 생활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SK의 김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